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제가요. 여러분들이 이메일 온 것 중에서 그 아이들만 일로 유학시키고 노심초사하는 그 부모님들이 많이 기다릴 것 같아서 아이들 유학 보내고 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아이들은 또 말을 잘 안 해 주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제 이 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정말 선택을 잘 할지 실수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우리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인제 여기서 아이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도 있고 또 옆에 주변의 상황 돌아가는 것도 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 혼자 유학 온 경우에 최종적인 목적은 대학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정말 대학을 잘 선택을 해서 졸업을 해서 정말 취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사실은 맞아요. 포커스가 음 초, 중, 고등학교 잘 나와서 대학을 들어갈 때 입학원서 안에 어떤 게 필요할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점수가 반영되는지 사실은 그 대학 입학원서에 점수도 중요하지만요. 학교 내에서 서클 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 어떤 내가 알바를 했으면 활동 내역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어떤 운동을 했으면 운동한 거, 그리고 운동에서 무슨 상을 탄 거 이런 거 다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칸이 다 많아요. 그 얘기는 아이들의 그 어떤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관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학과에 필요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게 유니버시티 여기 대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은 그 겨 상경 경상대 커머스과를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때 얘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막 이렇게 팔러 다니고 그리고 뭐 코스코나 이런 데 가서 협찬해 달라고 해 가지고 또 돈도 받아오고 그런 활동이 학교에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음 또 예를 들어서 뭐 사이언스 할 아이들은 또 그쪽 분야로 경험한 게 좋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뭐 시니어 홈이라든가 어떤 그 도서관이라든가 어디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저학년을 가르치는 또 그 튜터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이들이 그 대학을 가기 전에 그러니까 보통 한 10 학년부터 애들이 바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그때부터 할 나이가 되고요. 알바도 그때 할 나이가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또 중요한 거는 그 어떤 뮤지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운동을 했을 때 그런 것까지도 어 여기 아이들은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그 운동 같은 걸 많이 시켜요.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시스템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요. 정말 초등학교생이 이렇게 제 기억으로 보면은 학교에서 책을 보내줍니다. "너 이 책 읽고 와라 일 주일 동안." 그게 다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숙제도 뭐 한두 장?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캐네디언 아이들도 그러고 따라가게 되잖아요. 저희 이민자들도 오면은 다 운동을 많이 가요. 뭐 사커, 하키, 풋볼, 농구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그 커뮤니티에서 보통 학교에서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방과 후에 그러니까 수업 후에 3 시면 다 끝나요 여기는. 그래서 그때부터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 좋아하는 애들은 운동하고 악기 좋아하는 애들은 뭐 피아노라든가 바이올린 하고 이러는데 그 어떤 거를 해도 여기는 혼자 배우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배우고 나서 꼭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또 그 한 텀 끝날 즈음에 각 커뮤니티별로 시합을 해요. 축구면 축구, 하키면 하키. 또 피아노도 그 한 텀이 끝날 때쯤에 모든 아이들이 와서 다 그 자기가 배운 거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뭐 이렇게 1-2등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했던 거를 그래서 어떤 때는 가면 4 살짜리도 와서 피아노 치고 박수 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운동도 그러고 너무 이렇게 잘하고 막 1-2 등을 뽑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신나게 운동하고 신나게 악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밌게 즐기는 게 제가 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거의 그럽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도 별로 인제 쪼끔 책이 좀 두꺼워진다? 역사라든가 영어책이라든가 쪼끔 더 두꺼워지면서 인제 쪼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뿐이지 공부를 별로 이렇게 막 심하게 하질 않아요. 물론 각 이 아이들도 뭐 반에 탑인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정말 공부 좋아하는 애들 외에는 거의 그런 식으로 그냥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안 주잖아요. 그냥 뭐 페일만 안 하면 얘네들은 지네 대화 중에 가만히 들어보면요. 페일만 안 하면 된다야 다 분위기가. 그니까 얼마나 편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겨우 한다는 얘기가 갔다 오면은 "어디 놀러 갈까?" 뭐 이렇게. 그리고 방학이 되잖아요. 방학 되면은 여기 분위기는요. 캐네디언들은 다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그 아이들 집에서 아이 케어하는 엄마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호숫가에 여기는 어디 가는 호숫가에 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별장이지 캐빈이에요. 아빠가 가서 몇 년 동안 짓고 아니면 이동식 집 하나 갖다 놓고 물론 좋은 집도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요. 거의 여름 내내 가서 방학 두 달 동안에 온 가족이 가서 거기 가서 가재 잡고 낚시하고 배 타고 배도 뭐 조그만 거 이런 거 그렇게 즐기면서 자연에서 개구리 잡고 그 열매 따 먹고 이게 놀이예요 얘네들은. 그래 가지고 그 숲속에서 원두막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빠들은 주말에 갔다가 평일에는 또 일하러 시내 나오고 그러니까 보통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이렇게 떨어진 곳에 그런 호수가 있으면 거기서 다 방학이면 다 거기 가서 놀아요 아이들이. 인제 그런 별장이 없는 아이들은 인제 시내에서 놀겠죠. 저희도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왜 그걸 많이 하냐면 저도 방학만 되면 무조건 여행하러 돌아다녔거든요. 뭐 캐나다 전체 뭐 미국까지 다 이렇게. 근데 안 갈 때 있잖아요. 안 갈 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친구들 다 우리는 왜 여기 친인척이 없어." 친구들이 친인척하고 같이 캐빈으로 다 놀러 가 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도 가도 되냐? 그럼 따라가라. 그랬는데 정말 많이 그런대요. 거기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 여행 가고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무슨 공부를 한다거나 학원을 다는데 이게 없어요. 정말 제가 마니토바 살 때 학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답답했어요 좀. 왜냐면은 공부를 따라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영어 같은 거 좀 처지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러니까 대신에 그런 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뭐 ESL 선생님들이 튜터링을 해 줘요. 물론 돈을 주죠. 그렇게 쪼끔씩 평소 때는 했는데 그분들도 방학 때는 다 쉬어요. 예 캠핑 가면 놀러 가 버려 다. 그니까 교육 받을 데가 없어요. 단 이 밴쿠버나 토론토 뭐 이렇게 좀 큰 대도시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학원 많이 다니는데 지방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캐네디언들이에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도 다 그러고 인제 중학교 때 고학년 되면서부터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해요. 거의 시킵니다 여기 아이들이. 그러고 다음에 인제 15 세부터 주마다 달라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알바를 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용돈을 안 줬기 때문에 바로 15세 법정 나이 되자마자 뛰더라고요. 그래야지 애들이 잘 살거든요. 그래서 그 알바한 그렇게 해서 알바 경력 쌓고요. 일하는 경력도 이력서에 그 입학원서에 넣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그걸 늘리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원서에다 써야만 되고요. 물론 없으면 안 써도 할 수 없고요. 물론 또 공부를 아주 탑으로 잘하면 인제 그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학을 갈 때요. 크레딧을 가지고 얘네가 신청을 해요 유니버시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0점 전후인데 그 40 이라면은 40 그러니까 11, 12 학년 동안에 40 크레딧을 받으면은 바로 유니버시티에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크레딧을 못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쪼끔 더 걸리는데 보통 12 학년 때 6 월에 끝나거든요. 근데 한 1 월, 12 월부터 크레딧이 끝난 학생들은 그 대학 입학을 지원을 신청하더라고요. 그리고 크레딧이 아직 한 텀 더 해야 되는 아이들은 뭐 이 3 월, 4월 달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군데만 입학 건수를 넣느냐? 아니에요 여기도. 캐나다가 넓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이왕이면은 좀 더 대도시 좋은 데로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원서를 다 쓰더라고요. 다 쓰고 한 서너 개씩 저희 딸도 그랬어요. 아들도 그러고. 그 한 서너 개씩 이렇게 써 가지고 넣었고요. 그다음에 어 칼리지는
유니버시티가 끝나는 시점부터 거의 대부분 받아요. 그러니까 뭐 3월 달, 4월 달, 5 월, 6 월, 7 월까지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아이들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저도 여기서 애들이랑 살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아이들을 보고 나서 인제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어떻게 뭘 알아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벌써 고등학교 10 학년 11 학년 되면요, 자기네들끼리 "너는 어디 갈래? 나는 뭐가 맞을까? 안 맞을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속 코치를 해 줘요. 학교에 카운슬러가 있거든요. "너는 뭐 이거 해 볼래?" 그리고 아이들이 뭐를 잘하면은 "너 그럼 이거를 좀 해 봐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영어를 무지 잘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영어 영문과를 가라 그랬대요. 근데 제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거 했는데, 그리고 또 아이도 그다지 그 뭐 문학 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인제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커머스를 가긴 갔는데,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히스토리도 좀 잘하니까 뭐 역사를 잘하니까 또 "어떤 역사학자가 돼 볼래?" 이러고. 그러니까 아이가 뭐를 잘하면은요,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게서 이렇게 유도를 해 주고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거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학이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아이들이 훨씬 잘 알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막말로 유학 왔는데 지가 대학 안 가면 어떡할겨. 떨어지면은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싫어서라도 아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어머님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리고 여기 대학 갈 때 공부를 언제 시작하냐면요, 10 학년 때부터 거의 시작해요. 가만히 보니까 중학교 때까는, 왜냐면 내신 성적이 안 들어가. 중학교 때 공부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잘하던 놈이 잘하겠죠. 근데 보통 아이들은 중학교 때까지 안 해요. 그냥 시험 뭐 한 2-3일 전에 막 시험 공부해서 시험 봐 갖고 대충 70, 80 맞고, 좀 이제 욕심이 있는 아이들은 뭐 이제 80대 90 대까지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10 학년 때니까 달라져요. 애들이 인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보통. 왜냐면 보통 11 학년 성적 가지고 12 학년까지, 왜냐면 그 모든 과목으로 크레딧이잖아요. 고등학교 10, 11, 12 학년. 그 크레딧으로 이렇게 그 입학원서를 신청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10 학년 때는 뭐가 뭔지 모르다가도 11 학년 때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12 학년 때는 당연히 중요하고, 그래서 11 학년 때부터 풀티나게 공부를 해서 12 학년 가면은 절정을 이룹니다. 인제 이 아이들이 내가 정말 뭐 어디 대학을 갈 것이냐에 따라서 공부를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고 그 공부를 다 크레딧이 맞추는과 동시에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걱정하고, 여기 사는 우리도요, 아이들이 키우면서, 왜냐면 여기 대학 우리가 경험이 없잖아요. 학교 시스템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모르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무시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똑똑해요. 다행히 똑똑하고 여기 시스템은 너무 잘하고 친구들이 이미 형성이 돼 있고, 또 선생님들이 특히 유학생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코치를 다 해 주세요, 거의.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냐?" 그러면 거의 11 학년, 12 학년 때는, 11 학년 때 거의 많이 해요, 보니까. 그리고 찾아가면 언제든지 여기는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고, 뭐가 문제인지 네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상담하면서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선생님들이 오픈 마인드를 다 했어요. 그리고 카운슬러 선생님도 좋지만 여기는 교장이라는 분이요, 우리나라하고 많이 달라요. 모든 책임을 지고 현장에서 뛰는 분이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교장 연봉이 엄청 세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교장이 애들을 반겨 주고, 끝나면 교장이 이렇게 빠이 해 주고, 그리고 항상 학교 지나가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너 괜찮니? 뭐 하니?" 뭐 행사하면 도와주고, 뭐든지 말해라 그러고. 항상 오히려 선생님들은 각 과목만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교장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그런 거 많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아이한테 만약에 인제 좀 불안하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도 찾아가라. 카운슬러도 찾아가라." 그래 가지고 도움을 받도록, 그리고 그 어떤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힘을 자꾸 주시면 좋고요. 그 이상은 우리 엄마들이 솔직히 할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모르고 그냥 단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인제 이 아이가 가고자 하는 그 학교 있으면 거기 가서 홈피에 가서 정보 서치하고. 근데 아이들이 이미 다 해요, 사실은. 그리고 인제 적성에 관계된 거는 사실 자기 적성에 맞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대학에 가서 영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맞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서 때려치더라고요.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니까 정말 적성에 맞는 걸 가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근데 너무 황당무계하게 이게 특히 미대 같은 경우가 많이 그러잖아요. 미대는 역시 밥 굽는 데니까. 그래서 그 미대도 미대지만 거기에 뭐 이렇게 디자인 쪽이라든가 좀 그래픽 쪽이라든가 뭐 컴퓨터 디자인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어차피 그림을 그리는데 좀 그쪽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게 조언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런 거를 볼 수 없는 그 학부모님들은 답답한 마음도 알고 저한테 메일로 그냥 막 이것저것 그냥 걱정돼 가지고 그 아이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게 혼자만의 걱정에 쌓여 가지고 이 아이가 사실은 더 잘 알고 더 똘똘해요. 그 정말 엄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서 혼자 사는 아이들이요 정말 똘똘하고요. 그런 건 있어요. 왜냐면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팁은 방학 때만 되면 뭐 저학년일 때는 한국 가는 건 괜찮은데 11 학년, 12 학년 때만 되면 될 수 있으면 한국에 부르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서 방학 동안에 자원봉사는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를 하는 해도 좋고요. 알바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될 수 있으면은 시키세요. 왜냐하면 학교 생활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간접적인 사회 경험하고 어떤 요령이 생기고 빠릿빠릿해지고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은 이 사회생활을 간접 경험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캐네디언들은 거의 합니다. 방학 동안에 저학년들은 놀지만요. 고학년 되면 애들이 눈을 부르키고요. 잡을 찾아 일하려고 그러고요. 발렌티어 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사실은 여기 고등학생들 한국의 대학생보다 더 바빠요. 그렇게 하는 애들이 또 잘 풀려요, 나중에도 보면은. 그래서 근데 여기서 사실은 한국을 가면요. 그게 단절이 되는 겁니다, 캐네디언 생활에서. 저도 한국에 한 달씩 가 있다 보면은요. 다 까먹고요. 다시 한국 오면 또 시작해야 돼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저는 될 수 있으면 저는 이민 와서 아이들 한 4년 거의 4년 동안인가 5년 동안인가 한국을 안 갔어요. 왜냐면 중간에 끊기면은요. 애들이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요. 정착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갔다 실컷 놀고 한국 말하고 한국 정서에 있다가 여기 오면 또 힘들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애들이 사실 나중에 적응 굉장히 잘 못해요. 그냥 여기서 있게 만드세요. 그래야지 여기서 적응하고 여기서 영주권 받고 취직하고 영주권 받고 살게 하려면요. 될 수 있으면 못 오게 하세요. 근데 유학생들이 보면 이게 "나 싫어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근데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그게. 여기서 방학 동안에 황금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캐네디언과 그 여기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은 캐네디언 어른들도 만날 수 있고요. 발런티어를 가든가 잡을 잡든가 하면은 그러면서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도 깨달을 수도 있고 여기 캐네디언들이 정말 친절해요. 이 아이들이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도와주려고 그러고요. 제 아이들이 병원에서도 그 발런티어 했었고 시니어홈에서도 발런티어 하면서 엄청 많이 폭풍 성장했거든요. 어른들의 보는 시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생활 나가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를 그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 어디나. 근데 그 현장에 가서 그 어른들 주변의 어른들한테 배우는 거는 정말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와 다르잖아요. 캐네디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방학 때 가급적이면 아이들 한국으로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고 법적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어요. 주마다 다르니까. 근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발렌티어는 됐었어요. 왜냐면 발렌티어는 그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추천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동네에 시니어 홈이 있다. 그럼 "선생님 저 여기서 발렌티어 하고 싶은데요. 추천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다 해 줘요. 거의 됩니다. 왜냐면 여기 발렌티어는요 반드시 추천인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많이 친해져야 돼요. 사회생활 할 때도 발런티어 할 때도 다 추천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솔직하게 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잘해야 된다.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거짓말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생활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막 갑자기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두서없이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실컷 논다. 그리고 운동과 음악과 이게 캠핑 가서 놀고 여행하고 즐겁게 노는 거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서 아이들은 진짜 공부다운 공부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해요. 갑자기 공부하려니까 팍 뛰어요 이게. 그러니까 미리 공부하면 좋은데 걔네들도 또 안 하니까 다들 안 하니까 안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는 애들은 해요. 근데 저도 좀 공부파가 아니라서 그렇게 안 시켰어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든 여기서 지금 현재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우리와 가는 엄마든 아니면 저희 같은 이민자들도 사실은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 마음은 같이 살고 있는 것뿐이지 안타깝고 이렇게 막 불안하고 이런데 다 소용없더라고요. 지들이 알아서 찾아가고 실수하고 배우고 똑같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애들을 위해서 차라리 기도해 주시고 행복한 마음을 전해 주시는 게 나아요. "나 너 믿는다. 너 정말 사랑해. 정말 보고 싶어. 우리 아들 딸 최고야. 너무너무 좋어. 쪼끔만 잘해도요 정말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부모님이세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